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기 안 걸리시고 잘들 계신 거죠? LA 기온이 어제 39도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한파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욱 악화돼 수도 키예프가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협상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은 막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를 역겨운 돼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파로 가스값이 $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10주구 웨슨 임시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카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포위하고 있어 수도 키예프가 함락되기 직전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키예프 함락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시의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키예프 함락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키예프시는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키예프시 당국은 텔레그램을 통해 훈련용 경보가 아니다라며 공습 위협이 발령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경보음이 들리면 즉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라며 전 지하철역은 상시 모든 사람에게 대피소로 열려있다고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시 함락이 임박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이 항복하면 언제든 협상하겠다고 밝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실제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키예프 함락은 실제 가능성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함락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없을 것이라며 파병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고 푸틴의 행동에 맞서기 위해 그의 권한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며 미국 병력을 우크라이나 안에서 싸우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이날도 파병의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유럽 나토 국가들과 미국은 우크라이나 파병 의무가 없습니다. 카플라니우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케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지난달 퇴임 의사를 밝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판사가 탁월한 자격이 있고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을 보유한 후보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잭슨 판사는 워싱턴 DC 출신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자랐으며 연방 항소판사, 연방 지법판사, 미국 양형위원회 위원, 변호사 등 법조 분야에서 다양한 이력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3번에 걸쳐 상원 인준을 받기도 해 상원 인준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인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79%, 공화당 지지층의 62%, 무당층의 63%가 각각 지지를 표명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을 놓고는 반응이 현저하게 갈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47%로 긍정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견해 없음은 2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율이 66%에 달한 반면 공화당과 무당층에서는 각각 8%와 30%로 크게 하락해 선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2%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이 약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4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전에 이뤄져 침공 이후 여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법관 후보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는 45%가 좋다고 평가했고 48%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쁘다는 견해는 4%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원색적인 비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를 역겨운 돼지라고 부르는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역겨운 돼지라고 지칭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습니다. 앤드루 베이지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두 마리의 역겹고 끔찍한 돼지, Noshing Fearful Pigs라고 막말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베이지 대변인은 또 이들에 대해 미국이 대표하는 것은 증오하고 모든 행동이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에서 비롯된다. 주둥이를 함께 비비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은 기뻐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베이지 대변인은 이 같은 원색적 비난을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꽤 똑똑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푸틴 대통령이 $2 가치밖에 없는 제재를 받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다면서 이는 꽤 똑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2일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독립을 승인한 내용을 다른 TV를 보고 난 뒤 이건 천재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멋진 결정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가 푸틴의 살인적 침공을 천재 행위로 칭찬한 것은 놀랍지 않지만 터무니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푸틴은 정확히 트럼프가 되고 싶어하는 종류의 지도자이고 공화당에서 이를 큰 소리를 말할 용기를 지닌 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우리 모두를 걱정스럽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민 시절 푸틴 대통령에게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이 바뀌었습니다. 네, LA 카운티 홈리스 인구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카운티 전역에서 홈리스 인구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결과는 5월쯤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제 한인타운에서 홈리스 주민 수를 파악하는 조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버먼트와 웨스턴, 베벌리와 올림픽에 이르는 한인타운 전역에서 길거리 노숙 중인 홈리스 주민 수를 카운트했습니다. 저는 버먼트에서 노르만디 구간에서 홈리스 주민들을 카운트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노숙 중인 홈리스 주민들 수가 적어 안도는 했지만 쌀쌀했던 날씨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12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된 홈리스 인구조사에서는 한인타운이 지역구에 포함된 지미 고메즈 의원도 참석해 노숙자 문제와 한인타운 이슈 등에 대해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LA는 지금 최악의 홈리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어서 홈리스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 됩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일상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가솔린 가격이 $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스값이 $7면 차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5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던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7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칼스테이 소이디미르 경제학 교수는 어제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솔린 가격 폭등을 야기할 것이며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은 7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가솔린 가격이 5달러대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스값 5달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갤런당 7달러까지 폭등하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러시아의 전쟁 개시로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남가주 가솔린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2.6센트가 오른 갤런당 4달러 84.8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가솔린 가격은 지난 일주일 동안 6.7센트 올랐으며 지난 25일 중 20일간 가솔린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7.9센트가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달러 14.3센트가 비싼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2.5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4달러 82.7센트인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이틀 연속 2.5센트씩 총 5센트가 급등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6센트,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7.7센트가 오른 것이며 1년 전보다 1달러 13.3센트가 올랐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최악일 경우 갤런당 7달러까지 폭등하면 당장 캘리포니아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은 자동차 운행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 메트로는 버스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방역 때문이었는데 지난달부터 요금을 받고 있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메트로가 파격적인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한인들이 MTA의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요금 할인 프로그램인 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매월 20회의 메트로 버스나 열차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9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료 패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LA 카운티 거주자로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 41,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프 프로그램의 신청 웹사이트인 www.tap2go.net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인회에 사전 예약 후 찾아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인타운 마켓 등에 설치된 홍보 부스에서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18일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 메트로역 입구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했으며 오늘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올림픽 블루바드 웨스턴 애비뉴 갤러리아 마켓 쪽 버스 정류장에서 부스를 설치해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라이프 프로그램 신청에는 신분증과 EBT 카드, 메디칼 카드, 실업수당 편지, 세금보고 서류 등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메트로는 방역을 위해 운영했던 팬데믹 기간의 무료 승차를 중단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정상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라이프 프로그램에 가입해 요금 할인을 받도록 적극적인 독려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프 프로그램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LA 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릴리 토머스 시의원 대신 허브 웨슨 전 시의장 임시 시의원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웨슨 임시 시의원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제리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허브 웨스 10지구 임시 시의원에 대해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려 한인타운 10지구는 또다시 시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LA Superior 법원은 어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지지자들의 제기한 허브 웨스 임시 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복귀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판결은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지지단체들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LA Superior 법원 메리 스트로볼 판사는 웨슨이 다음 심리일인 3월 17일까지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트로벌 판사는 허브 웨슨 전 시의원이 이미 임기 제한을 채운 만큼 원고 측은 남부 기독교 지도자 협의체 SCL, CSC와 10지구 유권자 단체들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웨슨 전 시의원은 지난 22일 화요일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만큼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일시적으로 대신해 업무를 맡은 임시 시의원으로서 선서까지 했지만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날 판결로 웨슨 일 레들리 토머스 시의원 대행으로 10개월 임기를 마치도록 하려던 누리 마티네스 시의회 의장에게는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퀸샤 코리더까지 버터있는 10지구는 또다시 주민들을 대표할 시의원이 없는 공백 상태로 맞게 됐습니다. 카톨릭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주정부는 팬데믹 경기부양금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체크를 못 받은 100만 명의 주민들에게 이미 마지막 체크를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체크를 받지 못하셨던 한인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한인회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부양금 체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체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부양금 체크를 못 받으셨다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체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실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 전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영어가 능숙하지 않으시면 설명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인회가 아직까지 캘리포니아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기부양금 체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문의는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amesan.asm.ca.gov 여러분들을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 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히 받은 스테이트 이메일입니다. 보내실 개인정보는 신분증 사진, driver's license copy, 2020년도 세금보고 서류, 본인 전화번호, 그리고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만 보내시면 됩니다. 소셜번호가 세금보고에 적혀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요즘 세금보고에서는 별표로 그걸 다 긁습니다. 딴 사람이 이제 신분 소셜번호를 못 보게끔. 그래서 소셜번호는 그 이메일에다가 마지막 4자리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서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 전화를 받으시면 자신의 스티뮬러스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 기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한인들 입에서 춥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LA 사시면서 이렇게 추운 날은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어제 LA 공항 지역 최저 기온이 39도를 기록했습니다. 1960년에 최저 기온 40도 기록을 60년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어제 기온이 역대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롱비치와 캐머리오, 옥스너드 지역에서도 새로운 최저 기온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롱비치 공항 지역 최저 기온도 39도로 1987년 세워진 종전 최저 기온 기록 40도가 깨졌습니다. 캐머리오는 33도로 2018년 기록과 같았고 옥스너드도 35도를 기록해 종전 기록과 같았습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최저 기온은 41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LA 지역 한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돌발 퀴즈 정답자를 발표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를 영어로 적어달라는 문제였는데요. 문제가 어려우셨나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이 전보다 적었습니다. 짜파구리 한 박스를 받으실 5분은 첫 번째 크리스틴 씨. 정답은 키예브였습니다. KIEV. 어떤 분들은 뭐 KYIV라고도 적으셨는데 둘 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틴 씨, 두 번째는 라르고 스토리, 한국말로도 옆에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셸리 림 씨, 네 번째는 열킴, YEOL 킴 씨, 네, 마지막으로 제숙 리 씨.
5분이 정답을 제일 먼저 맞추셨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인에 연락 주시고 짜파구리 한 박스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2월 25일 카푸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